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비극적이었던 8년의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바로 1945년 해방의 그 벅찬 기쁨부터 1953년 전쟁의 포성이 멎을 때까지 지금의 한반도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희망의 순간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대는 바로 1945년 해방의 순간입니다. 수십 년의 억압이 끝나는 그 벅찬 환희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이 문을 두드리는 그런 순간이기도 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 손으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정말 온 나라가 들끓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정말 완전한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게 바로 당시 해방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왼쪽은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순수한 기쁨, 민족의 독립이죠. 하지만 오른쪽은 우리가 원치 않았던 현실, 바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분단이었습니다. 해방으로 생긴 그 권력의 공백 속으로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시간 순서를 보시면요,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자마자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남쪽에서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그냥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한 임시 경계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북위 38도선이 바로 이때 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밖에서 그어버린 선 하나가 한반도 내부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불씨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나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그야말로 정치적인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에 협력했던 세력들은 어떻게든 기득권을 지키려 했고, 사회주의 세력은 평등한 분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나라를, 그리고 민족주의 우익 세력은 자본주의 기반의 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싸움을 벌였죠.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나라를 꿈꿨는데 그리는 그림이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남과 북이 얼마나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소련의 지원 아래 북쪽에서는 아주 빠르게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토지 개혁 같은 걸로 체제를 다져나갔고요. 반면에 남쪽에서는 미군정 아래에서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이념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1948년 이 임시적인 분단은 더 이상 임시가 아니게 됩니다. 공식적인 현실이 된 거죠. 남쪽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두 개의 정부가 들어섰고 긴장감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쌓여가던 모든 정치적 분단과 내부 갈등이 터질 때가 온 거죠. 우리 민족 최악의 비극,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 고요한 정적을 깨고 북한군이 38선 전역을 넘어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6.25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 초반 기세는 완전히 북한 쪽이었어요.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던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고 불과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결국 정부와 군대는 부산 근처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났고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았죠. 근데 이 전쟁이 단순히 우리끼리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당시 냉전 시대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한반도는 순식간에 세계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엔군의 참전과 그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입니다. 이 대담한 작전 하나가 북한군의 허를 제대로 찔렀고 전쟁의 판도를 그냥 단숨에 뒤집어 버립니다. 기세를 탄 유엔군은요, 정말 무섭게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서울을 되찾고 평양을 점령하고 마침내 통일을 눈앞에 둔 듯 중국과의 국경인 압록강까지 다다르게 되죠.
이제 정말 전쟁이 곧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전쟁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참전한 중국군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개입으로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 새로운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밀고 밀리는 정말 끔찍한 소모전만 계속된 거죠. 수많은 희생 끝에 전선은 기가 막히게도 전쟁이 처음 시작됐던 바로 그 38선 부근에서 딱 멈춰 서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 끝에 남은 건 대체 뭐였을까요? 네, 깊고 끔찍한 상처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 이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죠.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그대로 말해주는 겁니다.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 땅의 거의 모든 가족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1953년에 맺어진 건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평화조약이 아니었어요. 싸움을 잠시 멈추는 정전협정이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따지면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휴전 중인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뭘 남겼을까요? 그냥 잠시 그어놨던 38도 선이 이젠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휴전선이라는 깊은 흉터로 남았고요. 도시와 산업 기반은 모두 잿더미가 되었고 분단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구조적인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해방의 기쁨으로 시작해서 분단의 비극, 그리고 전쟁의 폐허로 끝난 이 8년의 시간.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은 잿더미 위에서 이제는 완전히 둘로 갈라져 버린 한민족은 과연 어떻게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을까요?